자, 박다식 정스타 베트남 부동산 시장 최! 안녕하십니까? 정스타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편에는요, 제가 중국과 베트남을 비교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도 간략하게 비교해 드렸습니다. 중국 부동산과 베트남 부동산을요, 중국 북경 상하이의 GDP나 부동산 시장 동향이라는 지표를 가지고 베트남 시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끝부분을 제가 마무리를 못 져서요. 자,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부분, 베트남 주거용 부동산 관련 규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요즘에 가장 크게 이슈화되고 있는 베트남 주거용 부동산 취득 이후의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제 개인적인 소견, 베트남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부동산 시장을요, 사실 그대로 팩트에 입각해서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판단은 여러분들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트남 주거용 부동산은요, 2015년 7월 1일부터 외국인이 구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어떤 외국인이 구매를 할 수 있게 되었는지요, 제가 세 가지 케이스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구매를 할 수 있는 분들은요,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서 주택 건설 사업에 투자한 외국인 혹은 법인입니다. 예. 두 번째는요, 적법한 투자 등록증이나 인허가를 취득한 외국 투자 법인이 구매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적법한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개인입니다. 제가 왜 웃냐고요? 여러분, 세 번째 규정이요, 적법한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개인입니다. 자, 비자를요, 외국인이 받을 때 관광비자가 있고 상용비자가 있어요. 관광비자, 상용비자가 있는데, 관광비자로 보름짜리도 있고 한 달짜리도 있고 세 달짜리도 있는데, 아니 뭐 보름짜리로 들어온 관광비자로 들어온 분들도 적법한 비자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구매를 할 수 있다, 좀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전문가들의 말씀에 의하면요, 3개월 이상의 관광비자 이상을 가지고 계신 분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외국인 혹은 법인이 주거용 부동산을 구매하는 데는요,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습니다. 예, 크게 세 가지의 제한이 있는데요. 베트남에서 분양되는 모든 프로젝트성 아파트는요, 한 동의 30% 이상을 외국인들이 구매할 수가 없습니다. 30%입니다. 예. 자국 산업을 보호해야 하는데, 아파트 역시 뭐 각종 투기나 투매 이런 것에서 보호를 하려면 이 제한 규정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웃긴 내용이 있는 게요, 내국인이 사는 70%의 아파트와 외국인이 사는 30%의 아파트예요, 가격이 틀리다는 거예요. 외국인이 사는 아파트가 더 비싸요. 참, 이거 사는 입장에서 뭐 분양을 해서 싼 맛에 산다고는 하지만 남들보다 좀 비싸게 산다고 생각하면 좀 기분 좀 나쁜 것 같아요. 이것도 베트남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좀 잘 풀어야 할 숙제 같습니다. 두 번째 제한은요, 한 구 단위의 지역에서 외국인들이 250세대 이상의 빌라 혹은 타운하우스를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외국인은요, 부동산을 50년까지 보유할 수가 있고요, 추가 1회 한해서 50년을 더 보유할 수가 있습니다. 토탈 100년을 보유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점이 외국인들이 부동산 취득을 하는 데서 조금 망설이는 점이긴 한데요, 아마 상해나 그 홍콩 부동산을 구매하셨던 분들은 또 반대로 또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과 홍콩도요, 70년간 보유하는 것입니다.
자, 70년 후에, 50년 후에 뺏기면 어떡하지? 아, 베트남은 참 100년이죠. 100년 후에 뺏기면 어떡하지? 아니, 1년 뒤도 모르겠는데, 뭐 100년 뒤에 과연 뭐 뺏길까요? 전문가들이 볼 때는요, 증여나 상속의 형태로 해서 계속 보유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자, 다음은 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베트남의 모든 토지는요, 국가의 소유입니다. 투자자는 토지의 소유권이 아닌 사용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자, 외국인 투자자가 토지 사용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요, 토지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베트남 기업에 합작 투자를 하거나요, 산업단지 운영자로부터 토지를 임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개인 외국인 투자자는요, 절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토지 사용권을 취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총리백으로, 어떤 사람들은 뭐 주석백으로 내가 해줄게, 다 사기입니다. 다 사기니까 절대 사면 안 됩니다. 자, 박항서 감독 정말 영웅이신데, 박항서 감독이 아니라 그 박항서 감독님 조부님이 오셔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제발 안 되는 걸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 자, 지금까지요, 여러분들께 베트남 주거용 부동산 구매 자격 요건과 제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난주에 했던 원론에 이어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 마지막 부분에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한 가지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부동산을 취득을 하게 되면요, 등기부 등본이 나와서 아, 이 땅은 내 거고 이 집은 내 거야라는 뿌듯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 부동산, 베트남 아파트를 구매하시고 2018년 중반 이후로 핑크북이라고 하는 등기부 등본을 받으신 분들이 없을 겁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중앙정부에서 핑크북 발행을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부동산을 이미 구매를 하셨거나 구매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이 점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계약서가 있고요. 이건 국제계약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는 하지만 저는 이 문제도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베트남 부동산 시장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시장이 오를 것이냐 아니면 내릴 것이냐 여러분들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난주에 예측도 여러분 보셨죠? 당연한 예측일 텐데요.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보시죠. 이게 북경 부동산의 가격 추이고요. 상해 부동산의 가격 추이입니다. 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서울은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인구 1000만 이상의 도시, 그 나라를 대표하는 도시는요, 아파트 가격이 GDP와 함께 상승을 하게 됩니다.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 도시로 몰리게 돼 있기 때문에 지역을 대표하는 도시, 베트남으로 치면 하노이와 호치민은요, 꾸준히 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단서 조항 제가 지난주에도 달았죠. 하노이, 호치민이어야 한다. 그리고 정말 그 지역을 대표하는 개발상이 개발한 아파트 단지이면 더욱 좋다. 세 번째가요, 10년 이상을 본 장기 투자여야 한다 입니다. 요 세 가지 경우가 맞아떨어진다면 호치민, 하노이의 아파트는요, 결국은 오르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단서가 있습니다. 코비드-19. 자, 코비드-19는요, 지금 현대의 모든 패러다임, 모든 헤게모니, 모든 것들을 바꿔놓았어요. 코로나 후는요,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예측은요, 일반론적으로 이럴 것이다 였습니다. 다음 주부터는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정말 호치민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되었으며
정말 유튜브에 나온 것처럼 폭망을 했는지 여러 전문가님들과 함께 뛰며 호치민 부동산 시장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폭망인지 정말 문제가 심각한지 그렇지 않은지 이를 가감 없이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